안전한 연구실을 위한 첫걸음 LMO 안전 레시피, 저는 진행을 맡은 이은주입니다. 제 옆에 연구원님 나와 계신데요. 연구원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직접 소개 말씀해 주시죠. 네, 한국표준과학연구원 생물안전관리 책임자 김세일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연구원님. 그런데 생물 분야의 연구는 생물체의 종류, 실험 목적과 기법 등에 따라서 굉장히 다양한 형태로 변화하고 있는데요. 그만큼 LMO 연구시설에서 사용하는 실험 장비들의 종류도 많다고 들었습니다. 네, 맞습니다. 연구 분야에 따라서 사용하는 기기 장비들도 차이가 있습니다. 생물 연구의 안전관리를 위해서 기기 장비의 올바른 이용과 관리가 중요합니다. 그런데 이 연구 현장에서는 기기나 장비를 취급할 때 부주의함에 따라서 사고가 참 많이 일어난다고 들었거든요. 네, 그래서 제가 LMO 연구시설에서 가장 보편적으로 사용되는 주요 장비의 취급 방법을 소개시켜드리겠습니다. LMO 연구가 종료되면 취급 생물체의 생물학적 활성을 반드시 제거해야 합니다. 고압 증기 멸균기는 LMO 생물학적 활성 제거를 위해 연구시설에 필수로 마련되어야 되는 설비 중 하나입니다. 아, 이게 고압 증기 멸균기군요. 이 고압 증기 멸균기가 생물학적 활성을 제거하는 장비라고 설명해 주셨잖아요. 네, 맞습니다. 고압 증기 멸균기는 고온 고압의 증기로 멸균해주는 기기입니다. 실험 전 실험 도구를 무균 상태로 만들거나 실험 후 생물체를 폐기할 때, 멸균하기 위해 그럴 때 사용하게 됩니다. 그런데 고온이랑 고압이라고 한다면 사용할 때 유의사항이 많을 것 같은데요. 이 고압 증기 멸균기 사용 방법 지금 저희 VCR로 한번 확인해 볼게요. 네, 박사님 VCR 어떻게 보셨어요? 네, 기본 사용 방법을 숙지한 상태로 잘 사용하고 계시네요. 고압 증기 멸균기는 설정 시간 종료 후에 압력계 온도계를 꼭 확인해야 합니다. 뜨거운 증기로 인해서 화상을 입거나 장비 내부와 외부의 압력차 때문에 사고가 발생할 수 있거든요. 꼼꼼히 잘 체크하고 사용하시는 것 같습니다. 장비의 원리 때문에 고온과 고압을 확인하는 게 중요할 것 같다라고 말씀해 주신 거네요. 네, 맞습니다. 만약 기기가 너무 뜨겁다고 판단되면 뚜껑을 일단 넓게 열어서 충분히 냉각한 다음에 안에 물건을 꺼내야 합니다. 혹시 이외에도 또 다른 주의사항은 없을까요? 많죠. 우선 고온에서 멸균을 시키기 때문에 폭발의 위험이 있는 휘발성 물질 사용할 수 없고요. 또 용액을 멸균할 때는 높은 압력이나 온도에 의해서 끌어넘칠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꼭 용액의 부피보다 두세 배 큰 용기를 사용하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이런 용기도 내열성병 혹은 용기를 사용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뚜껑을 너무 꽉 조이면 안 됩니다. 폭발 방지의 차원인 것 같은데 멸균 봉지를 사용하면 어떻게 될까요? 네, 물론 사용할 수 있지만은 이 멸균 봉지도 과도하게 채워서는 안 되고요. 느슨하게 봉해야 합니다. 아까 그런데 VCR을 제가 보니까요. 멸균하기 전에 멸균기 내부를 꼼꼼하게 확인하는 것 같은데 뭔가 액체가 담겨 있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아, 예, 자세하게 잘 보셨네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고압 증기 멸균기는 고온 고압의 증기로 멸균을 진행하기 때문에 멸균기 사용 전에 물을 넣어줘야 됩니다. 여기서 말씀드리는 물은 일반 수돗물이 아니라 미량의 물질들이 있을 수 있는 그런 일반 수돗물을 사용할 수는 없고 증류수를 사용합니다. 이런 일반 수돗물에 포함되어 있는 그런 미량의 물질들이 멸균 과정에 영향을 줄 수 있기 때문에 반드시 증류수를 사용하도록 정해져 있습니다. 역시나 사용할 때 꼼꼼하게 확인해야 되는 부분들이 여러 가지가 있는 것 같은데 그렇다면 이 고압 증기 멸균의 관리는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네, 일단 기기도 정기적으로 상태 점검을 해줘야 되죠. 멸균기 뚜껑의 잠금, 고온 패킹 마모, 그다음에 밀봉 상태, 기계 마모 등도 꼭 확인해줘야 합니다. 생물 안전 작업대, 이건 또 어떤 장비일까요? 생물 안전 작업대는 병원체 등 감염성 물질을 다루는 연구시설에서 취급 물질, 연구자의 안전 및 환경을 보호하기 위해 사용되는 기본적인 안전 장비입니다. 네, 감염성 물질로부터 연구원들을 지켜준다고 하니까 든든해지는 것 같은데요. 어떻게 사용하는 건지 VCR을 통해서 확인해 보시죠.
네, VCR을 통해서 생물안전 작업대를 사용하는 방법에 대해서 확인을 해봤는데요. 사용하기 전과 후에 소독을 진행하는 게 참 독특한 것 같습니다. 네, 맞습니다. 아무래도 생물체, 병원체를 사용하고 감염 예방을 위한 장비이다 보니 소독은 필수입니다. 그런데 또 제가 독특한 점을 하나 발견을 했어요. 이 작업대를 사용할 때 공간을 구분하듯이 사용하는 것처럼 보였거든요. 네, 생물안전 작업대를 사용할 때는 구역을 나누어서 사용해야 합니다. 청정구역, 작업구역, 오염구역으로 나누고 청정구역에서 오염구역 순으로 작업합니다. 그 부분 역시 오염 부분에서 방지하기 위한 차원인 것 같은데 오염 방지에 대한 내용이 지속적으로 강조가 되는 것 같습니다. 오염 방지를 위해서 또 어떤 점들을 주의하면 좋을까요? 작업대 내부의 기구 배치도 고려를 해야 합니다. 연구자의 동선에 의해서 오염이 발생할 수도 있기 때문에 필요한 물품은 미리 배치시켜가지고 물품 이동이란 오염 발생을 최소화하는 거죠. 이동으로 인한 오염 발생이라고 하니까 그래서 통행 체크도 하는구나 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그 외에도 에어로졸 발생 가능성이 있는 작업을 할 때에는 네. 멸균 물품과 30cm 이상 거리를 둬서 작업대 내에서 교차 오염을 방지해야 합니다. 그리고 알코올 램프를 사용하게 되면 작업대 내에서 난기류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이것도 영향을 줄 수 있어서 주의를 해야 합니다. 네, 박사님께 참 다양한 내용들을 알아가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외부에서 발생하는 기류 영향까지 한번 생각해 본다면 생물안전 작업대의 전면부의 창도 아주 최소한으로 열어야겠다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네, 맞습니다. 기류 영향뿐만 아니라 혹시나 내부에서 외부로 샘플이 튀었을 때 네. 보호할 수 있도록 생물안전대 작업대 창은 제조사에서 제공하는 범위 내에서만 열어야 합니다. 또 유입 공기 속도 또한 적정 범위인지 확인을 해야 하고요. 그런데 UV 등이라면 실험 마지막에 볼 수 있었던 파란색 빛, 그건 맞나요? 예, 맞습니다. 실험 전 후로 작업대에다 UV를 켜서 네. 내부 소독을 일단 진행하게 되고요. 그런데 이 UV에 노출이 되면은 각막이나 피부 화상을 입을 수 있거든요. 태양열에 받는 거랑 똑같은 거예요. 그래서 작업대를 사용하기 전에 꼭 UV 등이 꺼져 있는지 확인을 하고 작업을 시작하셔야 됩니다. 네, 주의하시면 참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혹시라도 실험을 하다가 저희가 오염물질을 쏟게 된다면 어떻게 될까요? 예, 그 경우에도 이제 대처법이 있죠. 오염물질은 이제 소독제로 적신 페이퍼 폴더로 잘 닦아내고요. 작업이 종료되면은 마찬가지로 UV로 소독을 하시고 살균 진행하시면 됩니다. 네, 이렇게 생물안전 작업대를 사용할 때 여러 부분을 신경 쓰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런 부분들은 안전한 실험을 위해서 반드시 필수겠죠? 제가 다른 장비들은 다 생소했지만 이 원심 분리기 하나만큼은 본 적이 있는 것 같거든요. 네, 어디서 보셨죠? CSI요. 아, 네, 맞습니다. 드라마 같은 데서 DNA를 추출하기 위해서 네. 원심 분리 사용하죠. 원심 분리기는 회전을 통해서 원심력을 이용해서 혼합물을 밀도에 따라서 분리해주는 장비입니다. 네, 이 증거 분석할 때 사용하는 원심 분리기도 사용 방법 VCR을 통해서 확인해 보시죠. 네, 이 드라마에서만 보던 기기를 또 화면을 통해서 보니까 감회가 새로운 것 같은데요. 어떤 부분들을 사용할 때 주의하면 좋을까요? 지금 사용한 원심 분리기는 로터를 선택하고 축에 끼워서 사용하는 원심 분리기입니다. 네. 로터는 샘플의 용량이라든가 개수 또 혹은 이제 다른 여러 가지 요건에 따라 적절한 걸 선택을 해야 되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원하는 샘플의 용량, 샘플에 남는 튜브와 로터 사이즈 적합성을 정확히 확인하고 가동해야 합니다. 규격이 다 다르다 이 말씀하신 거죠? 네, 맞습니다. 규격에 맞지 않는 경우에는 작게는 원심 분리기 사용 중에 튜브가 손상될 수도 있고 크게는 이 로터가 날아가거나 해가지고 사람이 다치거나 기물이 파손될 수도 있기 때문에 주의해야 합니다. 반드시 조심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이 샘플 튜브를 사용할 때도 좀 준비할 때 주의해야 되는 부분이 있을까요? 네, 맞습니다. 원심 분리기는 원심력의 원리를 가지고 운영되다 보기 때문에 굉장히 빠른 속도로 회전하게 됩니다. 근데 이때 무게 한쪽으로 쏠리게 되면은 균형이 안 맞으면 축이 휘어지게 되고 그러면은 이제 사고가 발생할 수가 있어요. 아까 네. 말씀드린 그런 사고들이 발생할 수가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샘플을 준비할 때는 항상 로터 양쪽에
두 개가 동일하게 균형을 맞춰가지고 짝수로 준비하거나 짝수가 안 되면은 혹은 밸런스를 맞출 다른 뭔가를 준비를 하셔가지고 양쪽의 균형을 동일하게 맞추셔야 합니다. 네, 이렇게 준비한 샘플을 적합한 로터에 넣고 실제 장비를 돌리기 위해서는 설정을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네, 샘플의 종류나 원심 분리 목적에 따라서 속도와 시간이 다 다를 수 있는데 거기에 맞춰서 정확히 설정을 해야 됩니다. 물론 중요한 거는 원심 분리와 로터가 허용하는 최고 속도가 있는데 거기에 맞춰가지고 설정을 하셔야겠고요. 또 이제 설정이 끝나면은 이제 시작 버튼을 눌러서 잘 가는지 보셔야 돼요. 이때 중요한 게 설정한 속도로 도달할 때까지 이 원심 분리가 잘 작동하는지 잘 보고 있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 원심 분리기를 지켜봐야 된다라는 말씀이시죠? 네, 맞습니다. 아까 샘플의 무게를 맞춰야 된다고 말씀드렸는데 로터의 균형이 맞지 않으면은 빠른 속도에 의해서 축이 휠 수가 있어요. 이런 경우에 당연히 원심 분리기에서 이제 소음도 나고 진동도 나게 되는데 이런 경우에는 발생을 하면 즉시 멈춰가지고 샘플이 제대로 무게 균형이 맞췄는지 혹은 샘플 균형이 맞았지만 축이 휘었을 경우 그럴 수도 있기 때문에 네. 축의 상태가 정상적인지 확인을 해야 합니다. 그렇다면 이 진동과 소음이 없이 설정 속도에 도달하게 된다면 문제가 없다 이렇게 보면 되는 걸까요? 네, 아무런 그런 특별한 문제 없이 설정 속도 도달했다면은 운전이 종료할 때까지만 기다리면은 크게 문제가 없습니다. 네, 그런데 이 원심 분리기 옆에는 다른 장비가 추가적으로 설치가 되어 있지 않는 것 같아요. 네, 맞습니다. 공기 순환이 안 되거나 먼지가 많은 경우에 운전 시 발생하는 열로 화재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공간을 충분히 두고 설치를 해야 합니다. 네, 그러면 원심 분리기가 완전하게 멈췄을 때 샘플을 꺼내면 되는 거겠죠? 네, 맞습니다. 샘플을 꺼낼 때도 정확히 정지한 상태에서 꺼내야 합니다. 정지 후에도 조심스럽게 꺼내야지 안 그러면 이제 에어로졸이 발생할 수가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조심스럽게 꺼내고요. 그 다음에 이제 튜브를 꺼내가지고 파손되지 않았는지 시료가 오염되지 않았는지 확인하시고 그 다음 실험을 진행하시면 됩니다. 네, 오늘 살펴본 장비들은 생물 연구에서 가장 많이 사용되는 장비들인데요. 보편적으로 사용되는 장비들도 신경 써야 되는 부분이 이렇게나 많은 걸 처음 알게 되었습니다. 네, 그렇죠. 장비 사용에 익숙해져서 사소한 부분을 놓치는 경우에 큰 사고로 이루어질 수 있기 때문에 올바른 사용 방법과 관리 방법을 습관화시켜야 합니다. 고압 증기 멸균기의 주요 위험은 고온 고압의 증기로서 이로 인한 화상을 주의해야 합니다. 생물안전 작업 때는 그 자체로는 큰 위험성이 없습니다. 하지만 부적절하게 사용하게 되면 비정상적 기류가 발생할 수도 있고요. 그런 경우에 시료가 오염되거나 파손되거나 혹은 실험자가 감염성 물질에 노출될 수도 있습니다. 원심 분리기는 고속으로 회전하는 장비이기 때문에 로터 내 균형을 맞추지 않으면 큰 사고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조심 또 조심해야겠습니다. 나와 내 동료의 안전을 위해서 언제나 생물 실험 장비를 사용할 때 조심해야 되는 부분들을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도 안전한 연구시설 만들기 LMO 안전 레시피였습니다.